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21 울트라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블랙 색상이고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간단한 스펙과 함께 21 울트라 모델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설정해야 할 필수 설정사항 혹은 유용한 설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1 울트라 모델은 6.8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21 모델이 6.2인치고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6.7인치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데 울트라 모델만 전작 대비 0.1인치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WQHD에 3200에 1440의 해상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 새 모델 역시 전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50% 더 높아진 색 대비감, 그리고 100%의 컬러 볼륨이 화면을 더 화사하고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무게는 약 227g이고요. 그리고 이번 21 울트라 모델에는 갤럭시 최초로 5나노미터 프로세서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2배 더 빨라진 AI, 11배 더 빨라진 CPU 성능, 그리고 39% 더 빨라진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2GB 모델엔 16GB의 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1 기본 모델이 전작과 같은 4000mAh이고 플러스 모델이 4800mAh,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5000mAh입니다. 다른 모델은 다 똑같으나 플러스 모델만 300mAh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 시리즈 사상 최초의 S펜을 지원하는데요. 울트라 모델에만 지원을 합니다. S펜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사전 예약에도 구성품으로 들어있다고 하니 그렇게 구매를 하신다면 그 펜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노트 20 울트라에 있는 펜인데 이 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 모델, 펜이 있는 모델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엔 4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광각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 그리고 망원과 초광각 카메라가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트라 카메라 기능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 줌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듀얼 줌 광학 3배와 광학 10배로 확대하는 카메라가 줌 배율에 맞춰서 작동하고, 더블 폴디드 렌즈와 AI 기술이 결합되어서 초해상도 줌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펙 알아보았고요. 초반에 설정해야 할 필수 설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두 칸을 내려주면요, 밝기를 조절하는 창이 뜨는데요. 하지만 한 번만 내려주면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게 뜨지 않습니다. 이 밝기를 조절하려면 한 번 더 내려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빠른 설정창 구성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알림 위에 밝기 조절창을 표시한다고 적용시켜 주면은 이제 한 번 내려도 밝기를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내려주신 다음에 점 3개를 클릭하시고요. 버튼 편집을 하시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을 초반 화면에 띄워 넣는 거죠. 이렇게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두 손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상태 표시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인식하게 되면은 배터리 잔량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96%가 현재 뜨는데요. 이걸 해지시키면 다시 없어지죠. 배터리 잔량은 눈으로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켜주시면 96%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에 이 어플을 이렇게 끌어주시면 홈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크 모드를 설정하게 되시면은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잔상 현상과 버닝 현상을 예방해주는 다크 모드입니다. 이것을 설정하게 되면 휴대폰 액정의 수명이 오래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걸 설정하시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적응이 된다면 나중에 휴대폰의 중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크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밝기 최적화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기를 최적화해버리면은 밝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꺼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밝기로 항상 이용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일 밝게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 들어가시면요, 120Hz의 주사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0Hz의 주사율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을 일반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WQHD에서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모델은 그냥 무조건 120Hz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화면 모드에서 선명한 화면과 자연스러운 화면이 있는데요, 선명한 화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선명한 화면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의 색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정도 기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WQHD에 이 화질을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엣지 패널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엣지 패널이 형성됩니다. 이걸 꺼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우측에서 당겨도 엣지 패널이 나오지 않고요. 저는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도 본인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버튼 설정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본 이 버튼으로 하도록 할게요. 터치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보호 필름이 두꺼워서 터치가 잘 안 될 때 이 민감도를 높여주면 터치가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 가시면은 화면 잠금 방식을 드래그로 할 것이냐 패턴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의 기능들은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S펜을 사용하실 분들은 켜주시면 되겠죠. 쓰지 않으실 분들은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중요한 거죠. 측면 버튼입니다. 측면 버튼, 전원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눌렀을 때 빅스비를 호출할 것이냐 전원을 끌 것이냐, 저는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상단에는 이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눌렀을 때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편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설정을 했는데요, 빅스비나 원하는 어플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어플을 설정해 놓는다면은 이 어플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에 들어가면은 현재 휴대폰을 들어서 화면 켜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켜주면요, 휴대폰 끄고 휴대폰 이렇게 들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꺼둘게요. 그리고 2번 눌러서 화면을 켜고 끄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빈 곳에 화면을 이렇게 2번 눌러주면 화면이 꺼지고요, 다시 눌러주면 켜집니다. 이게 예전에 LG에서 사용했던 건데 현재는 지금 갤럭시도 유용하다고 느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도 읽어보시고 선택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켜고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빅스비 루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켜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꺼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한손 조작 모드란 것은 이렇게 화면을 작게 쓸 수가 있어요. 휴대폰 한 손으로 들고 요 화면 안으로 모이면은 요렇게 들고 내가 한 손으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향상 기능을 켜주시면요, 보시면 화면보다 조금 더 선명한 색감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에 들어가시면은 화면이 상당히 밝아집니다. 이거를 꺼주면요, 화면이 조금 더 어두워지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배경 화면 이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플들도 환경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예쁜 무료 인기 테마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소리 및 진동에 들어가셔서 벨소리와 진동 무음을 설정하시고요. 벨소리와 알림소리는 각각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량은 여기서 조절해도 되지만 측면 버튼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유용한 기능으로 가셔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샷 형식을 화질이 조금 더 좋은 PNG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JPG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화질 같은 경우 1080의 풀 HD를 최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셔서 최적화를 해주시면 휴대폰에 필요 없는 앱들을 충돌을 방지하면서 휴대폰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평균적으로 1분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지지 않아도 1분간 화면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짧게 설정할 수도 있고 최대 10분까지 가능하니 본인이 원하는 곳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림에 들어가시면요, 내가 필요한 어플만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받지 않는 알람들은 꺼질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알림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누르면은 이 화면이 전체 어플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 꺼주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한 스펙과 초기 필수 설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